네, 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오늘 조국의 아내 정경심이 페이스북을 썼는데 정말 조국, 조민, 조국의 딸이죠. 조민, 정경심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 이건 뻔뻔하다 못해 좀 제정신인가? 정말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경심의 페이스북을 보니까 아들은 그나마 좀 정상인 것 같다. 조국이 딸, 조국, 정경심 셋 다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뻔뻔한 사람인데 그나마 조국 아들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어쨌든가 좀 그나마 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경심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정경심의 아들이 어제 아침 10시부터 새벽 2시 넘어까지 근 16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3시쯤에 귀가하면서 이 정경심의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느낀 게 제가 참 나쁜 놈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조서를 읽어보면 저는 그런 놈이 되어 있네요. 그나마 좀 인간다운 사람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조국, 정경심, 조민 정말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나마 조국의 아들은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 최소한의 수치심은 있는 사람인가? 그나마 이 가족들 중에서는 조국의 아들이 그나마는 가장 정상적인 것 같다. 보세요. 그래도 참 내가 참 나쁜 놈으로 살았구나. 이거를 그나마 느낀 거예요. 조국의 아들은. 그러면서 이것을 본 정경심은 오히려 아이의 자존감이 여지없이 무너진 것 같다.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 자신의 아들이 드디어 깨우친 건데 오히려 이 아들은 이제부터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세상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린 이 정경심은 아이의 자존감이 여지없이 무너져서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참 착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이 조국의 아들이 그 아이는 평생 엄마에게 한 번도 대들어본 적 없고 동네에 소문난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였다. 학폭 피해 이후에도 어떻게든 삐뚤어진 세상을 이해하고 내 나라를 사랑하면서 공인이 된 아빠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아이였다. 이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이 그나마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있었다. 그게 조국의 아들이다. 조국의 아들은 느낀 거예요. 16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와, 나는 정말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아버지나 우리 누나나 우리 엄마나 다들 이렇게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이 가족에서 내가 살다 보니까 이게 별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조사서를 읽다 보니까 정말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우리 가족이 참 나쁜 가족이었구나 라고 조국의 아들은 이제 조금은 깨달은 게 아닌가 이런 대목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글에 좋아요가 보세요 여러분 12,000명이 참 이렇게 눌러줬어요. 공유가요 2,600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댓글도 3,000개 넘게 이렇게 반응을 해주니까 정경심이 뭔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열심히 페이스북에 해명하고 하면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지금 패북질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조국도 마찬가지고 정경심도 마찬가지고 참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볼래요? 힘내세요. 아이들 잘못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 교수님, 조 장관님 잘못도 아닙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어제가 조민의 생일이었나 보죠? 딸 아이의 생일이었는데 아들이 소환되는 바람에 전 가족이 둘러앉아 밥 한 끼를 못 먹었다. 이렇게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판국에 본인들 때문에 조국 가족들 때문에 전 국민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가족들이 오손도손 밥 한 끼를 못 먹었다는 것을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어요. 참 편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새벽에 아들과 귀가해서 뻗었다가 일어나니까 딸애가 이미 집을 떠났다. 참,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나 보다. 연속적으로 뒷모습, 고개 숙인 모습, 이 사진이 언론에 뜨고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나 보다. 본인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카메라의 눈에, 기자의 눈에 둘러싸여서 살게 된 지 50일이 되어간다. 한 달 하고도 20일이 되어간다. 내 사진은 특종 중에 특종이라고 한다. 8월 말 학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나는 덫에 걸린 쥐새끼 같았다. 참, 자기 애가 너무 강하면 이렇게까지 되는 것 같아요. 우는 딸아이를 아빠가 다독일 때도 나는 안아주지 않았다. 더 울까봐 걱정이 돼서였다. 밤새 울다가 눈이 퉁퉁 부어서 2차 소환에 임한 딸애는 또 눈이 퉁퉁 부어 밤늦게 돌아왔다. 조사받으면서 부산대 성적, 유급 운운하는 부분에서 모욕감과 서글픔에 눈물이 터져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 본인이 정상적으로 입학을 하고 했다고 하면 이런 모욕감을 들 일이 애초에 없었겠죠. 근데 왜 본인들이 이렇게 했는가는 생각을 못하고 본인들이 저지른 죄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 조민도 조국의 딸인 이 조민도 아직 멀었어요. 조국 아들만도 못해요 지금. 이 조민이라는 사람도 수치심이 없다. 부끄러움이 없다. 살다 보면 공부를 잘할 수도 못할 수도 있다. 나는 그날 딸의 앞에서 울지 않았다. 참,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글에도 1.4만 명이나 반응을 해줬고 이렇게 댓글도 엄청나게 달리고 공유도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또 신나서 또 페북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시나요? 이분들 참 제가 볼 때는요 그나마 일말의 양심이 있는 사람은 조국 아들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고 조민도 이거 애 잘못 키웠어요. 조국 정경심 이 두 분이 본인들이 정말 애들이 뭘 보고 배웠겠어요. 자기네 아빠 딸 자기 아빠랑 엄마 보고 배웠겠죠. 그런 부모 밑에서 그런 자식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 그나마 좀 어린 조국의 아들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 조국 가족들을 가만히 보면 조국 아들을 뺀 나머지 3명은 죄의식이 없어요. 자신이 죄를 진 거에 대한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게 아예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참 정말 뻔뻔하다 못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보다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 왜 우리가 하필이면 이렇게 재수없게 걸렸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저지른 죄를 보면 표창장 위조, 끼리끼리 인턴 품앗이에서 스펙을 쌓아주고 논문을 표절하고 본인이 쓰지도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의학 논문 제1저자에 등재가 되고 인턴 증명서는 또 조작을 했죠. 거기에다가 돈도 많고 공부도 못해서 유급까지 당하는 상황에서도 장학금을 타고 장학금을 계속해서 타고 거기다가 조국은 어땠어요? 공직자가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국가 세금에 빨대를 꽂아서 재산을 축적하려고 했어요. 더 수사가 진척이 되면 나오겠지만 이게 조국 개인의 재산 착복이 아닐 수도 있다. 문재인 정권 전체의 게이트로 번질 수도 있다. 뭐 대선이나 총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수사가 진행이 돼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국가 세금에 빨대를 꽂아서 뭔가 재산을 증식하려는 이런 행태가 다 드러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조국, 정경심 뭐하다 걸렸어요. 다. 증거인멸하다 걸리고 그리고 이 일들에 연관된 사람을 다 해외로 도망가라고 시켰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입만 열면 위증이야. 청문회에 가서도 청문회 때도 숱한 거짓말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뻔뻔스럽게 내뱉은 사람이 지금 조국인 겁니다. 이 가족들은요. 그야말로 가족 사기단이에요. 조국 아들 빼고 조국 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나마 좀 일말의 양심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나머지 조국, 정경심, 조민은 참 정말 뭐 표창장 위조하는 거, 인턴 품앗이 하는 거, 논문 표절하는 거, 뭐 제일 저자 등재하는 거, 인턴 증명서 조작하는 거, 장학금 막 타는 거 이런 일들은 본인들 주변에서는 늘상 있는 일인가 보죠?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재수없게 걸렸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난 별로 죄가 없는데. 원래 이렇게 다 하는 건데, 표절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사문서 위조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필이면 재수없게 우리가 걸렸어, 지금. 검찰이 우리를 탈탈 털어서, 이렇게 털지만 않았었으면 우리가 정말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세상을 살았을 텐데, 이렇게 걸려서 윤석열한테 탈탈 털리다 보니까 이렇게 드러난 것이므로 재수가 없는 거다, 지금, 우리는. 우리는 별로 죄가 없어. 근데 재수없게 걸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법무부 장관에 올라 있는 사람인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뻔뻔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해. 청문회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렇게 위증을 잘했어요. 지금 청문회에서 거짓말한 게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죠. 이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국은요,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해. 자신과 자신 가족들에게 너무 관대해. 그러나 타인에게는 엄청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요. 이거는요, 내로남불의 끝판왕인 겁니다. 오죽하면 조국이 입 바른 소리를 15,000번이나 트위터에 싸질렀어요, 본인이. 온갖 착한 척, 정의로운 척, 깨끗한 척, 뭐 이타적인 척, 이타심이 많은 척, 온갖 척과 착한 척을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가 더 심했다. 일반 국민들을 볼 때는요, 경악스러운 일을 본인들이 저질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뭐 이런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정도 일은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 지금 조국의 가족들은. 참 어처구니가 없고, 이 글을 보고 조국이 입을 뻥끗할 때마다 막 역겨워서 정말 구역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썩은 사람들이 다 있나. 너무 썩다 못해서, 너무 자기 합리화를 하다 못해서 이제는 허언증이, 이 정도면요 허언증도 말긴 겁니다. 허언증 환자들이 그래도 아직 경미한 허언증일 때는요, 그나마 눈빛이라도 좀 흔들려요. 근데 조국 보세요. 어쩜 이렇게 뻔뻔해. 이건요 허언증 말기입니다. 허언증 말기.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온갖 위법과 편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자격이 있습니까? 그나마 지금 윤석열이 조국을 제대로 수사하니까 조국의 진짜 쌩얼이, 진짜 본 모습이 국민들 앞에 드러났기에 망정이지, 이렇게 안 했었다고 하면요 그냥 이대로 덮일 뻔했어요. 참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좌파들의 이런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게 됐다. 그리고 조국 가족들은요, 이런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는 별로 죄를 진 것 같지 않은데 정말 재수없게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판국에도 민주당에서 조국을 비판한 사람이 손에 꼽아요. 별로 없어. 그것도 초선 의원 몇 명. 나머지는 싹 다 입 다물고 있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도찐개찐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참 어이가 없는 하루하루가 진행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